노동법 복습 갈게요. 노동법 문제 1번 봅시다. A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하면서 갖가지 결함과 모순이 드러났다. 기업들이 대형화 독점화되어 시장을 지배하면서 자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지 않은 현상이 나타났으며 소득 불균형도 심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20세기 들어서서, 즉 시장이 제대로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개인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에 대한, 인간다운 생활 보장이 바로 뭡니까? 복지죠. 이 복지에 대해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는, 복지에 대해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는 이 A법, 우리는 이 A법을 뭐라고 부릅니까? 사회법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오늘 풀 노동법은 크게 사회법 안에 들어가는 거지, 그치? 그래서 사회법의 특징이 뭐랬습니까? 사회법은요, 이렇게 사법과 공법의 어떤 중간적 성격을 가진다 그랬었죠. 개인과 개인의 생활을 규율하는 사법, 그 다음에 개인과 국가기관의 어떤 관계를 책임지는 공법, 그 사이에 있는 게 바로 사회법이다. 그래서 사회법은 사적 생활의 영역을 국가가 개입하기 때문에 공법적인 어떤 요소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회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전까지 근대에는 개인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국가가 하지 않았어요. 다 개인에게 맡겼어요. 즉 근대에는 이게 사법적 영역이었는데 현대가 되면서 인간다운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야 된다. 국가가 들어오면서 공법적 성격을 띠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A법은 사회법이고요. 1번 문제는 사회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걸 물은 문제입니다. 자, 1번 답, 이건 맞는 말이죠? 공법과 사법의 중간적 영역에 해당한다. 사회법이니까. 다음, 개인의 사적 영역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하는 겁니다. 국가가. 자, 다음, 사회 경제적 약자. 복지라는 것은요, 결국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국가가 전 국민을 보호하지만 특히 사회적 약자,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3번도 맞는 설명이고요. 4번, 사회 정의의 이념에 입각하여 개인의 모든 사적 생활, 아니죠. 그러면 그건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고 자유주의 사회가 아니지. 개인의 사생활 관계를 국가가 책임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4번은 틀렸다. 5번도 보세요. 국가가 최저임금과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보장하도록 강조하는 내용, 최저임금이라든지 최소한의 근로조건, 이거 다 근로기준법에 들어있죠. 그래서 다 맞다. 다음 문제 2번, 그림의 가에 들어갈 법적 조언입니다. 자, 보시면 올해 16세라고 했어요. 연소근로자죠. 16세면 연소근로자라고 말합니다. 연소근로자, 성인근로자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법에서 이 청소년들에 대한 거는 좀 잘 봐야 되는 거죠. 일단 연소근로자, 올해 16세인 고등학생으로 방학기간 3주 동안 의리 운영하는 대형마트에서 일하기로 했답니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자, 오후 1시부터 9시까지 1일 7시간, 동그라미 치세요. 자, 성인은 8시간이고요. 연소근로자는 7시간. 7시간이면 주 5일, 5, 7에 35. 그래서 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지요. 얘는 연소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를 하고 시급 9,000원을 받는 거. 근데 여기 밑에 봤더니 2021년 법정 최저임금이 시간당 8,720원인데 얘는 시간당 최저임금보다 더 받기 때문에 문제될 거 없죠. 받는 것을 서면에, 그럼요,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네모하세요. 서면에 명시 써야 됩니다. 명시하여 을과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계약서 썼다는 얘기네요. 또한 제가 미성년자라고 을이 친권자인 부모님의 동의서 요구하죠. 요구하여 다음날 제출했습니다. 제가 을과 체결한 근로계약에 대한 법적 판단, 이 근로계약서가 혹시 뭐가 없나, 잘못된 게 없나 봐달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선택지 하나씩 보면서 옳은 걸 골라야 되는군요. 근데 선생님이 얘를 왜? 봅시다. 1번, 선택지 1번. 근로시간이 일주에 35시간을 초과하였으므로, 아니지. 주 7일, 1일 7시간이니까 35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죠. 36시간 돼야 초과하는 거지. 근로기준법 위반되지 않습니다. 5, 7에 35. 자, 틀렸고요. 을에게 부모님의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근로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아니에요.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근로계약이 성립되는 게 아니라 미성년자가
부모님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 해도 그때부터 계약은 성립되는 거죠. 우리 계약했잖아. 근로계약도 계약의 일종이기 때문에 자, 청약을 하고 너 일할래? 이런 조건인데 네, 저 일할 거예요. 승낙. 청약을 했고 승낙하면 그 시점부터 계약은 성립을 하는 겁니다. 동의서 제출한 시점부터 아니에요. 그랬으니까 틀렸죠. 다음 3번. 을은 갑에게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추가로 주어야 합니다. 여긴 보세요. 1시부터 9시까지면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 총 시간은 8시간인데 1일 7시간이라고 말했다는 얘기는 중간에 휴게시간 1시간을 포함했다는 얘기죠. 이미 1시간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1시간을 줬기 때문에 추가로 줘야 되는 건 아니죠. 이미 1시간이 저기 들어 있습니다. 이미 휴게시간 1시간이 주어져 있다. 그러니 추가로 주는 건 아니다. 오케이. 자, 다음은 그거 틀렸습니다. 4번. 토요일 근무는 휴일 근로이므로 을에게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니죠. 얘는 주 5일인데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얘한테는 휴일이 언제인 겁니까? 일요일과 월요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토요일은 얘한테는 휴일 근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근무요일을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수, 목, 금, 토, 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한테는 토요일, 일요일이 휴일이 아니고요. 이 사람한테 휴일은 월, 화가 휴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월요일날 근무했을 때 이 사람은 휴일 근로수당을 줘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 토요일은 휴일 근로가 아니다. 그러니까 1번부터 4번까지는 모두 틀린 거죠. 정답은 5번입니다.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을은 갑에게 유급 휴일에 대한 유급 휴일 네모하세요. 주 5일 동안 일하고 35시간 연속 근로자가 개근을 하면 당연히 유급 휴일에 대한 게 있습니다. 유급 휴일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됩니다. 하루는 유급 휴일을 줘야 되는 거죠.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7시간 동안. 그래서 5번은 맞다. 그래서 연속 근로자의 근무 조건 근로기준법은 다시 한번 꼭 봐두셔야 됩니다. 자, 3번 문제 갈게요. A법과 B법이라고 말했는데, 자, 여기 봐봐. A법과 B법은 각각 어떤 것은 근로기준법, 어떤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중에 하나입니다. 볼게요. A법이 개별적인 근로관계를 규율하면 개개인들의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거니까 당연히 A가 뭐겠습니까? 근로기준법이겠죠.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위해 나왔잖아.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규정한 법률, 그게 근로기준법이죠. 반면에 B법은 집단적인 노동자와 사용자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니까 이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명 노조법이라고 할게요. 자, 그럼 이제 A와 B가 먼저 나왔으니까 각각 적절한 것만 골라보겠습니다. 기억. 문제는 뭔데요? 그냥 옳은 걸 고르는 게 아니라 문제는 여기 문제 나온 대로 우리가 봅시다. 뭐라고 그랬냐면 근로기준법과 달리 노동조합법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즉 노조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찾으라는 게 이 문제였죠. 자, 부당노동행위 중요하죠. 우리가 노동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조치입니다. 부당노동행위잖아요. 자, 부당노동행위라는 건 노조에 가입했다라든가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아니면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게 부당노동행위, 즉 노동조합과 관련 있는 게 부당노동행위니까 당연히 기억은 들어가죠. 기억 맞고요. 그 다음에 근로감독관의 권한과 의무는 말 그대로 근로기준법을 어겼거나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 근로감독관이 가는 거니까 이건 A와 관련된 A법과 관련된 얘기고요. 물론 A법과 관련된 얘기이면서 B법과도 관련이 있는데 여기서는 뭐랬어? A법과 달리 그랬으니까 공통점 안 되고 B법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니은은 안 되는 겁니다. 디귿 단체교섭. 그럼요. 노동조합이 하는 게 노조가 사용자와 하는 게 단체교섭이고 단체협약이니까 노조 관련 것 기억 디귿. 정답은 2번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 4번 문제.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사례가 나왔으니까 항상 사례 문제가 중요하죠. 우리 법과 정치에서. 잠깐만요.
그래서 4번 갑이 운영하는 A 회사는 2달간 평일 근무 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까지 늘리고 휴게 시간을 자 여기 좋습니다. 늘렸어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까지 2시간 늘렸죠? 평일 근무 시간을. 휴게 시간을 1시간 연장하겠다고 사내 게시판에 공지했다. 사원을은 A 회사의 요구를 수용하여 받아들였네요. 수용 동그라미.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지는 2시간의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근무 시간 내내 업무에 몰두했다. 2달 후 갑은 을의 근무 실적을 문제 삼아 을에게 구두로, 자 이게 문제 나오죠. 해고 통지를 할 때는 반드시 문서로 해야 됩니다. 문서. 근데 말로 했단 얘기잖아. 문서가 아니라 구두로 했죠. 구두, 말로. 구두로 해고를 통지했는데 을은 부당해고를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다. 자 여기 쓰세요. 반드시 회사가 노동자를 해고할 때는 해고 사유, 당신을 왜 해고해야 되는지, 해고 사유와 그 다음에 해고 시기, 언제부터 해고라는 사유와 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됩니다. 말로 하면 안 돼요. 그럼 선생님 핸드폰 문자로 하면 안 돼. 핸드폰 문자가 서면입니까? 안 되죠. 서면은 종이에요. 종이. 거기에 시기와 그 다음에 한 달 전에, 적어도 한 달 전엔 알려줘야 됩니다. 당신 다음 주부터 해고해요. 안 돼요. 그러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그러면 옳은 법적 판단을 골라봅시다. 기억. 갑의 을에 대한 해고 통지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죠? 뭘로 했으니까? 말로 했으니까. 구두로 하면 당연히 통지는 자 대체적으로 서면으로 대체가 아니라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됩니다. 자 다음 갑은 을에게 연장 근로에 대한 가산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합의했기 때문에 여기 합의했잖아요. 수용자도 노동자도 받아들였잖아요. 얘가 추가 근무 시간을 2시간 늘렸고 휴게 시간을 1시간 늘리고 그것을 얘가 받아들였으면 자 연장 근로, 이건 연장 근로이기 때문에 50%의 가산 임금을, 본 임금에 대한 50%의 가산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됩니다. 당연히 맞고요. 다음 디귿. 갑이 사원들과 합의 없이 평일 근무 시간 연장을 공지했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아까 말했지? 여기 좋죠. 부당노동행위는 노조와 관련된 게 부당노동행위입니다. 노조에 가입했다든가 노조 활동을 했다든가 그런 걸로 뭔가 노동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을 때 그게 부당노동행위지, 이건 노조와 관련이 있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노조와 관련된 것, 그것만 부당노동행위야. 틀렸고 디귿은 리을. 을이 노동조합에 소속되었더라도 노동조합은 을을 대신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자, 노동조합에 소속되어 있으면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구제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 이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노조가 을을 대신해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신청을 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리을도 맞습니다. 정답은 4번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절차 나올 거니까요. 천천히 문제 보면서 갈게요. 그 다음 문제 5번 봅시다. 5번. 밑줄 친 가에 해당하는 사례 그랬어. 자, 교사가 헌법과 근로기준법에는 나왔죠. 연소근로자. 연소근로자 조치입니다. 연소근로자 다시 한번 메모하시고요. 연소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15세 이상, 창문을 열었더니 또 시끄럽군요. 15세 이상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의 뜻입니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이면 우리가 근로기준법상 연소근로자라고 말하죠. 그러면 연소근로자를 특별하게 보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시 경험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있으면 발표해 볼까요? 그랬어. 그랬더니 고등학생 갑이 가라고 말했지. 그랬더니 교사가
이 학생이 발표한 사례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된 경우가 아니래.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지에서 어떤 걸 찾아야 돼?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 사례를 찾아야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럼 1번 봐봐. 저를 대리하여 부모님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했어요. 안 되지? 이건 위반된 거지. 근로계약은 본인이 직접 해야 돼요. 아니 뭐 엄마한테 밥도 먹여달라고 할 겁니까? 연소근로자라고? 안 됩니다. 부모님이 근로계약 체결할 수 없다. 그럼 이거는 위반된 경우인 거고요. 2번 사장님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매달 임금 전액을 부모님에게 안 돼요. 반드시 임금은 본인에게, 연소근로자인 본인에게 줘야 됩니다. 부모님한테 주면 안 됩니다. 역시 이것도 어겼고요. 다음 사장님이 적법한 절차를 거친, 여러분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얘기는 동의했다는 얘기예요. 뭐가? 당사자가 동의했어. 당사자는 연소근로자겠죠? 거친 휴일 근로라며 근로계약서상 법정 최저임금만 지급했어요. 안 되지. 아무리 적법한 절차를 거친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휴일 근로는요. 조쳐봐요. 휴일 근로는 최저임금만 지급하면 안 돼. 거기다 뭐 해야 돼? 가산해야지. 내가 자기 시급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근로기준법을 어겼죠. 다음 4번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사장님으로부터 받은 계약서를 보니 근로시간과 임금만 기재되었어요. 안 되죠. 근로시간, 그 다음에 임금 날짜는 언제 어떻게 주기로 했는지 다 나와야 됩니다. 명시돼야 됩니다. 그럼 역시 이것도 근로기준법을 어겼죠. 그럼 정답은 5번이겠네요. 5번만 안 어겼겠죠. 사장님이 주 5일 동안 근무일에 오후 10시까지 하루 8시간 근로하기를 원해. 원래 연소근로자는 1일 7시간밖에 안 되는데 1일 8시간이라면 1시간 뭐 한 겁니까? 연장근로 하는 건데 제가 부모님 동의를 얻었고 그래서 본인이 합의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어쨌든 연소근로자는 1일 1시간에 한해서 뭐 할 수 있다? 연장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8시간이 최대입니다. 연장근로 하더라도. 연장근로에서 하루 9시간 안 됩니다. 연소근로자는. 어쨌든 얘는 맞았죠. 정답은 5번 하시면 됩니다. 다음 6번. 자, 다음 자료에 대한 법적 옳은 판단이야. A가 뭔지 봐야지. 그럼 A는 뭔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라 노동쟁의를 조정하고 사용자의 노동 3권 침해 행위인, 자, 사용자가 이 노동자의 노동조합에 관련된 이 노동 3권을 침해하는 거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부당 노동행위라고 부르죠. 그래서 가는 부당 노동행위, 노조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부당 노동행위라고 말하시고요.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구제 신청 사건을 심판하며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정당한, 자, 근로기준법에 근거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하는 해고를 우리는 부당해고라고 말하죠. 그래서 나는 부당해고 등의 구제 신청 사건이나 차별 신청 사건을 심판하는 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관, 이게 바로 뭡니까? 노동위원회죠. 부당노동행위나 부당해고 역시 다 어디로 갑니까? 일단 노동위원회에 가죠. 그래서 A는 노동위원회가 되고요. 우리는 이 노동위원회에 관련된 내용을 찾으면 되겠죠. A 보시면 A,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강제한다. 아니죠.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는 건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거. 즉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하는 거예요. 장관. 이걸 왜 노동위원회가 결정합니까? 방금 노동위원회는 뭘 했어? 심판하는 데야. 일종의 유사한, 사법부는 아니지만 사법부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곳이지. 자, 여기다 써놔요.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합니다. 노동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틀렸고요. 니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제시한 근로조건에 합의하지 않은 행위. 자, 여러분,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제시한 근로조건에 합의하지 않는 건, 이건 근로조건에 대해서 얘네들이 뭐 하고 있는 거야? 부당노동 행위하는 게 아니라 이건 여기
노동 3권에서 얘네가 단체 교섭할 때 얘네가 의견을 자기네가 찬성하지 않는 거지. 아닙니다. 가해 관련된 내용이 틀렸습니다. 그 정답은 디귿 리을이겠죠? 디귿 볼게요. 근로자는 나가 뭔데? 부당해고지. 부당해고를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면서, 중요합니다 이거 꼭 알아두세요. 형광펜 붙여놓으세요. 자, 노동자는요 사용자의 부당해고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면서 다시 사용자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할 수 있습니다. 써놔요. 여기다가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 하는 건데, 해고 무효 확인 소송, 민사 따로 갈 수 있어요. 해고 무효 확인 소송하면서 거기에 관련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로. 노동위원회의 구제 신청은 구제 신청대로 하시고요. 다시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건 민사죠, 민사. 오케이. 꼭 기억하시고, 리을. 사용자가 노동조합 가입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거. 노조잖아. 노조 나오면 뭘 했어? 노조를 나오면, 자, 가입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면 부당 노동 행위이면서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부당 해고도 되는 겁니다. 알겠죠? 어쨌든 노조 가입 활동을 해서 이 사람이 넌 노조 활동을 했기 때문에 당신에 대해서는 뭐 임금을 줄이겠다, 임금을 깎겠다. 그러면 그건 그냥 뭐야? 부당 노동 행위만 해당하지. 근데 부당 노동 행위이면서 동시에 부당 해고인 건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부당 해고이기도 하고 뭐이기도 합니까? 부당 노동 행위이기도 합니다. 얘도 꼭 형광펜으로 줄쳐놓으세요. 그래서 둘 다 해당한다. 정답은 디귿 리을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7번 문제요. 근로 3건 A씨에 대한 설명에다 옳은 것은, A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뭡니까? 단결권이죠?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권리. 단결권. 다음. 단결권은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관해 협상할 수 있는 권리인 B. 뭡니까? 노동조합을 만들었으면 단체 교섭할 수 있죠? 그래서 B는 단체 교섭권. 그리고 노동조합이 단체 교섭을 근거로 협상을 시도해도 단체 협약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근로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관철할 수 있도록 뭡니까? 단체 행동이죠. 파업할 수 있는 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합법적인 권리입니다. 그래서 가끔 신문들이 불법 파업, 불법 파업이라는 말을 하는데 잘못된 표현입니다. 파업 자체는 불법이 아니에요. 걔네들이 불법 파업이라는 표현을 쓰려면 파업을 하면서 뭔가 폭력적인 행동을 했거나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을 때 그렇게 써야 되는데, 많은 기자들이 그런 걸 직접 조사하지도 않고 살펴보지도 않고 파업만 하면 그 앞에다가 불법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은 배운 자들이니까 그게 잘못된 표현이란 걸 아셔야 됩니다. 파업은 그냥 법률도 아니고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자의 합법적인 권리입니다.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오케이. 이 세 개가 노동 3권인데 볼게요. 옳은 거. A는 그랬습니다. 단결권은 근로할 수 있는 기회의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아니야. 방금 말했잖아. 단결권은 노동조합을 만드는 권리야.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권리죠. 근로할 수 있는 기회의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건 이건 근로의 권리라고 해서 따로 있죠. 틀렸고요. B는 단체 교섭을 근거로 근로 조건과 관련 없는 회사의 경영. 아니죠. 회사 경영은 경영자가 할 겁니다. 노동자가 하는 일이 아니라 근로 조건과 관련돼서 교섭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자, 다음.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단체 교섭을 행사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사유와 상관없이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한다. 자, 여기 보면 부당 노동 근로 3권, 노동 3권은 사유와 상관없이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체 교섭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얘도.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뭡니까? 단체 행동의 주체가 되므로 아니죠. 단체 행동은 노동자만 하는 거지. 사용자는 단체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뭘 할 수 있습니까?
직장 폐쇄를 할 수 있죠. 여기 보면 파업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직장 폐쇄도 단체 행동을 근거로 한다. 아닙니다. 단체 행동은 노동자의 파업만 얘기하는 거지 사용자의 직장 폐쇄를 얘기하는 거 아니죠. 틀렸죠? 그러면 C. 정답은 5번이고요. 단체 행동에 따라 사용자의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 사용자의 업무를 방해하면 안 되죠. 그건. 근데 잘못 말했다. 사용자의 업무, 파업하는 것 자체가 사용자의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정당성이 인정되면, 여기가 중요하네요. 사용자의 업무를 저해했다 하더라도 정당성이 인정되면 당연하지 책임 없습니다. 사용자가 그래서 여긴 추천하세요.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얘기는 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정당성이 인정되면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사유와 상관없이 보세요. 사유와 상관없이 한 말 때문에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거부해도 부당노동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건 이거야. 정당성이 인정되느냐 아니면 정당한 사유가 있느냐. 이 부분이 틀린 거예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사용자한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노조의 어떤 요구를 거부해도 부당노동 행위는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거부해도 부당노동 행위가 아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느냐. 이 부분도 기억하시고요. 자, 8번 이제 볼게요. A 주식회사에 고용된 갑과 을은 지난주 2명 나왔습니다. 등장인물 갑과 을이 해고 통지를 받았네요. 갑은 휴직을 요구하였다는 거. 자, 그러면 해고 사유가 뭐래? 갑은 휴직을 요구했다는 것이 이건 정당한 사유가 아니지. 그럼 부당해고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을은 노동조합에 이건 부당노동 행위이면서 동시에 부당해고를 했지. 노조 때문에 해고한 거니까. 자, 노조활동으로 인한 업무 소홀이 해고의 사유였다. 이에 갑과 을은 아래 절차를 고려해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일단 지방노동위원회에 가고 그 다음 안 되면 중앙노동위원회에 가고 그래도 안 되면 어디 간댔어요? 행정법원 간댔지. 근데 다시 행정법원에서도 재판은 뭡니까? 3심제죠. 그러니까 총 5번을 다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법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1심, 2심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2번 하고 행정법원에서 3번, 3심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절차는요. 총 5번을 다툴 수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볼게요. 1번. 갑과 을에 대한 A 주식회사의 해고 통지 행위는 부당노동 행위 아니랬지. 갑은 아니야. 을만 노조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부당노동 행위죠. 갑은 아까 그냥 부당해고라고 말했죠. 부당해고 틀렸고요. 2번. 을이 소속된 노동조합은 지방노동위원회에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없다. 자, 여기 보시면 옳은 거를 고르는 건데 사실 노동조합이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서는 구제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부당노동 행위가 아니라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신청이잖아. 이거는 노조가 할 수 없어. 노조가 할 수 있는 거는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구제 신청이야. 근데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2번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를 부당해고인지 부당노동 행위인지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노조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없다. 맞다. 그래서 옳은 것은 정답 2번이다. 그럼 노조가 할 수 있는 건 뭐라고?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어떤 구제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3번. 갑과 을은 모두 기억.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는 것과는 별도로 행정법원 아까 말했죠. 써놨죠.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민사소송할 수 있겠지. 민사로 해고 무효 확인 소송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런데 여기 보면 자 별도로 리을이 디귿 행정법원이 아니라 뭐가 틀렸어? 해고 무효 소송을 할 수는 있는데 행정법원이 아니라 민사법원에 가야지. 민사소송이니까. 행정소송이 아니잖아.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은 행정소송 아니야. 민사소송이야. 민사소송. 그래서 디귿이 틀렸어요. 행정법원이 아니라 민사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일단 틀렸고요. 그래서 다음 4번 A 주식회사가 니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갑과 을의 구제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아니지. 회사가 했다는 얘기는 회사 편을 들어준 게 아니라 노동자 편을 들어줬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갑과 을은 노동자니까 이 노동자의 구제 신청을 기각한 게 아니라 수용했겠지. 그치? 그래서 회사가 재심을 했겠죠. 노동자 편을 들어줬겠죠. 틀렸고요. 5번 갑 또는 을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디귿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니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은 즉시 효력을 자 즉시가 틀렸지. 소송을 제기하면 그때 상실하는 게 아니라 뭐가 소송에서 결과 판결이 나오고 난 다음에 얘네의 효력이 상실되겠죠. 재판만 신청했다고 갑자기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린 판정이 사라지겠습니까? 결과가 나온 후. 오케이. 그래서 다 틀렸습니다. 자, 선생님이 실력 양성 문제에서는요. 뭘 풀어줄 거냐면 역시 노동위원회와 부당노동행위에 관련된 얘기를 하나? 잠깐만요. 2번 문제 잠깐 볼게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풀어보고요. 2번 역시 자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에 관련된 얘기니까 볼게요. 근로자는 25세니까 얘는 그냥 성인 근로자, 연소 근로자 아니죠? 그런 다음에 보세요. 근로계약서가 계약기간 나와 있고요. 근로시간 나와 있습니다. 9시부터 7시까지 19시니까 7시 맞죠? 그쵸? 그럼 몇 시간입니까?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10시간이요? 장난 아닌데요?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케이. 유급휴일은 매주 월요일. 임금은 시간당 9,000원인데 그러면 원래 일을 8시간이잖아요. 근데 매일 2시간씩 뭐합니까? 휴게시간 여기 있겠지? 연장근로 하는 건데. 오케이. 일단 볼게요. 계약기간 만료일에 계약기간 만료일에 돈을 준다고요? 정말 근로기준법에 너무나 어긋나는 미친 근로계약서가 나오고 있군요. 여기 보시면 2021년 법정 최저임금 시간당 8,720원이니까 9,000원 이건 맞았어요. 법에 근거해 근로자가 유급휴일을 부장받기 위해서는 일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고 일주 동안 수정의 근무일에 개근해야 된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일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하며 이에 대한 예외 규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가봅니다. 옳은 거요. 갑이 을에게 매 근무일에 20시까지 8시까지 근로를 시키는 것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도 위법이다. 갑이 을에게 근무일에 20시까지 20시면 8시잖아요. 자 그러면 잠깐만 9시부터 아까 선생님 잘못했어요? 19시면 오후 7시 그럼 10시간 맞죠? 자, 이 친구가 계약한 게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면 총 10시간인데 그 중에서 휴게시간 1시간을 빼면 얘는 근무시간이 9시간이니까 1일 1시간을 이미 연장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8시까지 넘기면 1일 2시간씩 연장근로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1일 2시간씩 연장근로해서 5일이면 10시간이죠. 근데 여기 보시면 연장근로가 일주에 12시간이니까 안 넘어요. 써놓으세요. 20시까지 근로를 시키는 건
하루에 2시간씩 주 5일이니까 일주에 총 10시간의 연장 근로를 하는 건데 근로기준법에는 일주에 12시간까지 써놨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12시간을 넘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위법하지 않다가 맞습니다. 위법하다고 했기 때문에 틀린 거지. 합의가 있으면 위법하지 않다. 다음 2번 갑이 을에게 법정 최저임금을 지급하면 그랬습니다. 갑이 을에게 법정 최저임금을 지급하면 을은 갑에게 나머지 임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아니지. 연장근로 했기 때문에 청구해야죠. 다음 을이 근무일에 근로계약서에 따라 일했다면 갑은 을에게 하루 임금으로 자 81,000원 얘가 10시간 일해서 휴게시간 1시간 빼면 9시간 일한 거잖아요. 그러면 1일 9시간씩 5주잖아요. 아 하루 임금이요. 그러면 얼마씩 주기로 했습니까? 자 9시간 일했고 다시 할게요. 원래 8시간이니까 8시간까지는 얼마를 받고 9,000원을 받고 그 다음에 1시간은 연장근로 했잖아. 1시간은 연장근로 했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을 줘야 되는 겁니다. 잠깐 선생님 계산 다시 할게요. 이거 지우세요. 요걸 지우시고요. 9시간을 계산해야지. 휴게시간 포함해서 9시간이니까 9시간으로 계산해 줘야 되는 거야. 근데 얘가 아까 10시간이었잖아. 여기 봐봐. 이 사람이 매일 10시간씩 일했어. 그러면 이 사람이 연장근로 하지 말고 더 해야 돼요. 1일 법정 근로시간이 8시간이야. 8시간. 그러면 법정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인데 이 사람이 9시간을 일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8시간 곱하기 9,000원. 그럼 얼마입니까? 8, 9, 72 72,000원 플러스 1시간 9,000원에다가 50%를 더 주면 얼마예요? 45,000원입니까? 아니야 4,500원입니까? 1시간에 9,000원 4,500원. 아 우리 더하기 못하고 있어요. 4,500원. 그러면 이게 얼마입니까? 13,500원. 72,000원에다가 13,500원을 더하면 81,000원 아니죠. 더 줘야죠. 85,500원을 줘야지. 맞니? 72,000원에 13,500원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500원 3, 4, 5 그치? 81,000원이 아니라 85,500원을 지급해야 됩니다. 85,500원. 잊지 마세요. 1시간은 시간당 수당 9,000원에 50%를 가산해서 4,500원을 더 더해서 1시간 노동은 13,500원, 연장근로에 대한 1시간은 13,500원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얘도 틀렸다. 연장근로 계산하시고요. 4번 을은 근로계약서상 임금 지급 방법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그렇지. 이게 말했잖아. 얘들아 계약기간 만료일에 돈을 한몫해 주는 거 안 됩니다. 임금은 무조건 매월 1회 이상 줘야 돼요. 매월 1회 이상. 그러니까 월급으로 주든가 주급으로 주든가 아니면 하루 당일치 월급으로 주든가 됩니다. 당일치 일당으로 주든가 주급으로 주든가 월급으로 주든가 2달에 한 번씩 이런 것도 안 됩니다. 매월 1회 이상 줘야 된다. 다음 5번 을이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출근한 경우에도 갑은 을에게 유급 휴일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된다. 아니랬지. 아까 유급 휴일을 주기 위해서는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무일에 개근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얘네 지금 여기 요일이 뭔데?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잖아. 그러니까 봐. 개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은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지급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틀렸죠. 잘 보세요. 여기 나오면 일주일에 개근을 해야 됩니다. 개근. 그래서 근로기준법을 꼼꼼하게 봐서 문제 푸는 것도 여러분이 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 6번까지 꼼꼼하게 문제를 다 풀어보세요. 오케이.